그날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결혼 30년 차 부부 박준호와 윤미정.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어진 주름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손길. 그들은 그저 평범한 노부부였다. 은퇴 후 택시 운전을 시작한 남편 준호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다. 오늘도 조심해요. 미정이 건네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걱정 마, 곧 올게. 미정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손님들 사이에서 인심 좋은 사장님으로 통했다. 김치 한 통 사가면 깍두기 한 봉지를 덤으로 쥐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다. 딸 하나는 결혼해 멀리 살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둘이면 충분했다. 그날 전화벨이 울렸다. 2024년 11월 3일 오후 2시 47분. 따르릉 따르릉. 반찬 가게 계산대 옆 휴대폰이 울렸다. 미정은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준호님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은 톤.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준호 씨께서 교통사고로 이송되셨는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미정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가게 문을 황급히 닫고 택시를 잡아탔다. 손이 떨려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기사가 대묻길 3번 그제야 서울중앙병원이요. 빨리요. 간신히 말을 꺼냈다. 응급실 복도에 침묵.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준호 환자 보호자분? 의사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택시 측면을 들이받았고 충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아침에 분명 웃으면서 나갔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영안실로 안내된 그곳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이 누워 있었다. 장례식장에 3일. 조문객들이 오갔다. 택시 회사 동료들,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 오랜 친구들. 좋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시다니. 부인께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미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딸은 울면서 엄마를 붙잡았고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하지만 미정은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다. 왜 당신이? 장례의 끝 그리고 시작되는 의문.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미정은 홀로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실례지만 박준호 씨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하나보험사고조사팀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넸다. 미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보험이요? 무슨?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모님 혹시 남편분 블랙박스 영상 보셨나요? 아니요. 사고가 너무 심해서 차도 완전히 부서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만.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저희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복구했는데요. 영상이 좀 이상합니다.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상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실까요?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고 직전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편분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 누가요? 그게.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음성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당신 아내 몰래 그 여자한테 또 갔지?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목소리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게 무슨
사모님, 사고 당일 어디 계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날 분명 가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잠깐 어디 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이 사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빈소박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왔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택시 열쇠, 지갑, 그리고 검은색 블랙박스 SD카드 한 장. 당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온 집, 시작된 악몽.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미정은 텅 빈 집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걸쳐진 낡은 점퍼. 식탁 위 반쯤 마신 커피잔. 냉장고에 붙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메모. 여보. 미정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녀는 손가방에서 검은 물체를 꺼냈다. 블랙박스 SD카드.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손이 떨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봐야만 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실 노트북을 켰다. SD카드를 조심스럽게 꽂았다. 화면에 폴더가 떴다. 2024만 1103사 고당일. mp4. 파일명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우스 커서를 재생 버튼 위에 올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클릭. 재생 중. 블랙박스가 담은 마지막 15분. 13시 42분 택시 전방 카메라. 남편 준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 한산한 도로.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준호는 코를 흥얼거리며 운전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지. 미정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라도 사가지고. 혼잣말하는 남편의 모습.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13시 47분 차량 정차. 신호등 앞에서 멈춘 택시. 그때 뒷좌석 문이 열리는 소리. 손님이시. 13시 48분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인물. 뒷좌석에 탄 누군가가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왔다. 흐릿한 화면. 하지만 분명히 여자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 당신 아내 몰래 그 여자한테 또 갔지? 미정은 숨이 멎었다. 이게 내 목소리? 노트북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다시 재생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림없었다. 그건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다. 화면 속 남편의 반응. 미정아? 너 왜 여기?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 대답해. 그 여자 누구야? 30년을 속인 거야. 조수석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다. 진정해, 미정아. 운전 중이야. 위험해. 위험한 건 당신이야. 배신자. 꽈당. 갑자기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였다. 차량이 흔들렸다. 미정아. 나. 핸들 잡지 마. 죽어. 당신 같은 놈은 죽어야 해. 쾅. 충격음. 화면이 급격히 흔들리더니 검은 화면. 녹화 종료. 믿을 수 없는 현실. 아니야. 미정은 노트북 앞에서 벌벌 떨었다. 내가 핸들을 잡았다고? 내가 남편을.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11월 3일. 분명 반찬 가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오후에 잠깐 문 닫고 어디 갔던가? 기억이 안 나.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오후가 텅 비어 있었다. 약병을 발견하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세면대 위 약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여러 약병이 줄지어 있었다. 졸피뎀 불면증 치료제 마이너스 복용주의 졸음, 몽유병, 기억상실 부작용 가능. 손에서 약병이 떨어졌다. 설마 이 약 때문에? 미정은 몇 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으로 이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었다. 절대 과다 복용하지 마세요. 무의식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 걱정에 잠을 못 이뤄 약을 2알씩 먹곤 했다. 혹시 내가 약 먹고 무의식 상태에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낯설었다. 나 살인자인가?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다. 정신을 가다듬고 휴대폰을 꺼냈다. 11월 3일 기록을 확인했다. 13시 15분 위치 기록 반찬 가게. 13시 35분 위치 기록 이동 중. 13시 50분 위치 기록 강변북로 인근. 14시 위치 기록 서울중앙병원. 맞아. 나 그날 가게 나갔어. 통화 기록도 확인했다. 13시 20분 발신 남편 통화 2분 37초. 이날 남편한테 전화했네? 무슨 얘기를? 기억이 나지 않았다. 완전히 공백이었다. 이웃의 증언. 다음날 아침 아래층 김 여사가 찾아왔다. 사모님 그날 말이에요. 네? 사모님 오후 1시쯤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제가 나갔다고요? 네. 택시 잡아 타고 어디론가 가시던데. 혹시 무슨 급한 일 있으셨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 네. 기억나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거울 앞에 독백. 그날 밤 미정은 거울 앞에 홀로 섰다. 내가 정말 그랬을까?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남편을 죽인 게 나야? 대답은 없었다. 다만 텅 빈 눈동자만이 자신을 응시했다. 손목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다. 언제 생긴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나 미쳤나 봐. 보험사 직원의 두 번째 방문. 사흘 후 김태영이 다시 찾아왔다. 사모님, 경찰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김태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혹시 그날 남편분 차에 타신 적 있으신가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흔들었다. 아니 끄덕였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김태영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사모님,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이 용의자라는 뜻이었다. 경찰서 조사실. 일주일 후 미정은 경찰서에 호출됐다. 윤미정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형사 2명이 그녀를 맞았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 저희가 사고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탁자 위에 두꺼운 파일이 펼쳐졌다. 충격적인 현장 사진. 이게 뭐죠? 사진 속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진 택시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운전석 문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사진을 확대했다. 일반적인 추돌 사고라면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릴 수 없습니다. 충격으로 오히려 찌그러지죠. 그럼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젊은 형사가 다른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운전석 주변 진흙 바닥에 발자국이 2개 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다. 하나는 남편분 것, 크기가 270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형사가 미정의 눈을 똑바로 봤다. 230mm 여성 발자국입니다. 블랙박스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까? 형사가 노트북을 돌렸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다. 미정이 봤던 그 장면. 하지만 이번엔 멈췄던 부분 이유가 있었다. 13시 51분 차량 정지 직전. 격렬하게 흔들리는 화면. 남편의 비명소리.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가 조수석 쪽을 향했다. 거기엔 누군가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여자였다. 그때 남편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다. 넌 어떻게 여기 있어? 넌 지금 집에 있어야 하는데. 쿵. 차량이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미정은 입을 막았다. 이게 무슨 소리죠? 어떻게 여기 있어라니? 형사가 차갑게 물었다. 윤미정 씨 11월 3일 오후 1시 40분경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집에. 정말입니까?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
정신과 기록을 뒤지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어딘가에 내 진료 기록이. 오래된 병원 서류처를 꺼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환자명 윤미정. 진단명 만성불면증 우울장애. 처방 졸피뎀 10mg 1일 1회 취침 전. 주의사항. 복용 후 몽유 상태로 활동 가능. 기억상실 증상 발생 가능. 과다 복용 시 환각 공격성 증가. 절대 음주와 병용 금지. 미정은 손을 떨며 최근 약 복용 기록을 확인했다. 11월 1일 졸피뎀 이전 과다 복용. 11월 2일 졸피뎀 이전 과다 복용. 11월 3일 졸피뎀. 사고 당일 기록이 비어 있었다. 내가 그날도 약을 먹었나? 휴지통을 뒤졌다. 빈 약 포장지가 나왔다. 11월 3일 날짜가 찍힌 약봉투. 약을 먹었구나. 남편 서재에서 발견한 것. 정신없이 집안을 뒤지던 미정은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 잘 들어가지 않던 곳.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했기에.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택시 회사 서류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다. 이건 내가 모르는 통장인데? 통장을 펼쳤다. 입금 출금 내역이 빼곡했다. 2024년 1월 15일 출금 300만 원 정화. 2024년 2월 15일 출금 300만 원 정화. 2024년 3월 15일 출금 300만 원 정화. 2024년 4월 15일 출금 300만 원 정화. 2024년 10월 15일 출금 300만 원 정화. 미정의 눈이 커졌다. 매달 300만 원씩? 이게 총 3천만 원?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정화? 정화가 누구야? 통장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화 010-847-땡땡땡땡. 진실을 향한 전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다. 뚜마이너스.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여보세요? 정아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준호 씨.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당황한 듯한. 아, 사모님이시군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걸 왜 제가 말씀드려야 하죠? 매달 300만 원씩 받아갔던데요. 이게 대체 무슨 돈이에요? 사모님께서 모르셨다는 게 더 놀랍네요. 젊은 여자가 비웃듯 말했다. 남편분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아, 물론 금전적으로요. 뭐라고? 사모님, 혹시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사고였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다면. 전화가 끊겼다. 무너지는 믿음. 미정은 전화기를 던져버렸다. 안 돼. 30년 믿었던 남편. 성실하고 따뜻했던 남편. 그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지만 통장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설마 내가 이걸 알고, 그래서 분노해서, 그래서 내가 무의식 중에? 거울 앞에 질문. 미정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나 남편을 죽인 거야? 배신감에, 분노해서, 약 먹고 무의식 상태에서 남편을 죽인 거야?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핏발선 눈, 초췌한 얼굴만이 자신을 응시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띵동. 윤미정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미정의 심장이 멎었다. 체포하러 온 건가? 마지막 결심. 거실로 나온 미정은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2명의 형사가 서 있었다. 윤미정 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한 거라면 벌을 받아야지. 경찰 조사 후 결심. 경찰서에서 나온 미정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했든 안 했든. 손에 쥔 쪽지, 거기엔 정아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남편의 통장에서 발견한 메모를 토대로 경찰에 알아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1205. 직접 만나야겠어. 정아의 집 앞. 고급 오피스텔 앞에 선 미정. 30년간 살아온 낡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런 곳에 매달 300만 원씩.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나타난 것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긴 생머리, 세련된 옷차림, 하얀 피부, 30살쯤 돼 보였다. 미정과는 30년 이상 차이 나는 나이. 정아 씨 맞죠? 아, 사모님. 정아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다. 들어오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할래요? 비밀이 가득한 집. 미정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거실 벽 전체가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다. 남편과 정아가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식당에서, 바닷가에서, 놀이공원에서. 이게 다 뭐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아는 태연하게 커피를 내렸다. 보시다시피 추억이죠. 추억? 우리 남편이랑? 네, 준호 씨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말투가 편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제자? 아니면 당신 대체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정아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제자였죠, 처음엔. 제자? 네, 준호 씨가 젊었을 때 학원 강사 하셨던 거 모르세요? 미정은 알고 있었다. 결혼 전 남편은 영어 강사였다. 제가 고3 때 학생이었어요. 준호스 아니 선생님한테 배웠죠. 그게 12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만난 건 작년이에요. 정아가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2023년 12월 우연히 택시에서. 사진 속에는 택시 안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다. 남편과 정아 둘 다 웃고 있었다. 우연히 준호 씨 택시를 탔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너 정아 아니니? 하면서. 그래서 다시 연락하게 됐죠. 선생님, 은혜도 갚을 겸. 은혜? 아니면 거래? 은혜라니 무슨 은혜요? 정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사모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빚쟁이였어요. 뭐? 사업 실패하고 빚 5천만 원, 신용 불량자, 갈 곳 없었죠. 정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준호 씨가 도와주셨어요. 매달 300만 원씩 1년 넘게. 그게 3천만 원이나 되는데. 아직 다 못 갚았죠. 근데 이제 갚을 수가 없네요. 정아가 남편의 사진을 쓸쓸히 바라봤다. 돌아가셨으니까. 냉소적인 진실. 미정은 주먹을 쥐었다. 당신 우리 남편이랑 그냥 사제지간이었어요. 정말로? 믿고 싶으신가 봐요. 정아가 비웃듯 말했다. 사모님, 남자가 여자한테 매달 300만 원씩 준다는 게 뭔 의미인지 모르세요? 뭐라고? 준호 씨, 저랑 새 삶 시작하려 했어요. 정아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혼 동의서 초안. 이게 뭐예요? 준호 씨가 작성하던 거예요. 사모님한테 주려고. 미정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거짓말이야. 믿기 싫으시겠죠. 30년 함께한 남편이 30살 어린 여자한테 반했다는 게. 사고의 진실? 정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날 말이에요. 11월 3일. 준호 씨가 전화했어요. 오늘 아내한테 말하겠다고. 무슨 말을? 이혼하고 싶다고,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정아가 미정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1시간 뒤 사고 났죠. 사모님, 그날 준호 씨 어디 가시는 거 알고 계셨죠?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 알고 뒤쫓아온 거 아니에요? CCTV에 충격. 증거 있어요. 정아가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다. 2024년 11월 3일 13시 35분. 오피스텔 앞 주차장. 한 여성이 서성이고 있었다. 미정이었다. 이건 내가? 13시 42분. 주차장으로 남편의 택시가 들어왔다. 미정이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고 탔다. 13시 43분. 택시가 급하게 출발했다. 봤죠?
사모님이 남편 차에 탄 거. 미정은 입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그 10분 뒤 사고 났어요. 계획된 만남? 아줌마가 온다는 연락받고 준호 씨가 급히 나가려던 거예요. 정화가 말을 이었다. 근데 이미 아줌마가 차에 타 있었던 거죠. 저는 기억 안 나세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남편 핸들 잡아채고 벼랑으로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CCTV가 증명하잖아요. 아줌마가 여기 왔다고. 무너지는 변명. 미정은 주저앉았다.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했죠. 정화가 차갑게 내려다봤다. 약 먹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남편 죽인 거예요. 아니라고. 그럼 설명해봐요. 왜 거기 있었는지.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CCTV, 블랙박스, 발자국. 모든 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피스텔을 나온 미정은 비틀거렸다. 내가 정말 남편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30년 사랑했던 남편. 알고 보니 바람피웠고 이혼하려 했고 그리고 내가 죽인 거야.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저 여자 남편 죽인 살인자. 환청처럼 들렸다. 마지막 결심. 집에 도착한 미정은 경찰서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강남경찰서입니까?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 윤미정입니다. 박준호 교통사고 사건 관련자요. 아, 네, 말씀하세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자수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수요? 네, 제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으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죗값을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경찰서 조사실. 자수한 다음 날 미정은 조사를 받았다. 윤미정 씨 11월 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행적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CCTV에는 당신이 논현동 오피스텔에 있었고 남편 차에 탔습니다. 네. 블랙박스에는 당신 목소리로 남편과 다투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는 당신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형사가 펜을 내려놨다. 자백하시는 겁니까?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뚝 떨어졌다.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다면 제가 한 거겠죠. 구치소 수감 대기. 자수 후 이틀. 미정은 정식 구속 전 임시 유치장에 있었다. 좁은 방, 차가운 침대, 쇠창살.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주부가 살인범이 되는 순간이었다. 여보 미안해. 미정은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당신을 죽인 거라면. 그때 간수가 문을 두드렸다. 윤미정 씨 면회 신청 있습니다. 면회요? 누가? 보험사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김태영의 재등장. 면회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사모님. 하나보험사고조사팀 김태영이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급히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김태영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사모님 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전문가를 아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모르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의뢰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고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김태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사모님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조작된 타임스탬프. 김태영이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블랙박스 영상의 메타데이터가 떠 있었다. 보세요. 이게 원본 파일 정보입니다. 파일명 2024년 11월 3일 사고 당일 mp4. 생성일시 2024년 11월 3일 13시 42분. 겉으로 보기엔 정상이죠? 네. 하지만 이 파일의 실제 생성 날짜는. 김태영이 다른 창을 열었다. 원본 생성일시 2024년 10월 28일 14시 20분. 수정일시 2024년 11일 3일 15시 30분. 무슨 뜻이죠? 사고 당일이 11월 3일인데 영상은 6일 전인 10월 28일에 촬영됐다는 겁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날짜가 바뀌었어요.
음성 분석 결과.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김태영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영상 속 목소리 사모님 목소리 맞다고 하셨죠? 네, 분명 제 목소리였어요.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다. 블랙박스 속 목소리 vs 윤미정 실제 목소리. 두 그래프가 겹쳐졌다 하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90% 일치합니다. 하지만 10%는 다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AI 음성 합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정은 숨이 멎었다. AI 음성 합성? 요즘 기술로는 10초만 녹음하면 누구든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CCTV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정아 씨가 보여준 CCTV도 이상합니다. CCTV도요? 네, 저희가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태영이 메모를 꺼냈다. 그 오피스텔 CCTV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장 상태였습니다. 뭐라고요? 정아 씨가 보여준 영상은 어디서 가져온 건지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다. 그럼 그 영상도 조작됐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자국의 비밀. 발자국도 이상합니다. 김태영이 사진을 보여줬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 발자국 230mm라고 했죠. 네. 그런데 사모님 신발 사이즈는 245mm예요. 15mm 차이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차이죠. 미정은 멍하니 사진을 바라봤다. 그럼 저 안 간 건가요? 적어도 그 발자국은 사모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계획. 김태영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사모님, 제 생각엔 누군가 치밀하게 사모님을 범인으로 만들려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왜? 그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태영이 미정의 눈을 똑바로 봤다. 사모님은 무죄일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죄책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인가요? 저희가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재수사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나 남편을 안 죽인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한 사모님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미정은 주저앉아 울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30년 사랑한 남편을 자신이 죽였다는 죄책감. 그 무게에 짓눌려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김태영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정아 씨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그녀 과거에 보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 5년 전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 3천만 원을 타낸 전력이 있어요. 미정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럼 설마. 그리고 남편분 생명보험 수익자가. 김태영이 서류를 꺼냈다.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2주 전에. 누구로요? 정아 씨입니다. 수익금 1억 5천만 원. 모든 퍼즐이 맞춰지다. 미정은 전율했다. 그럼 정아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아 씨가 남편분을 죽이고 사모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미친 여자. 사모님 곧 석방될 겁니다. 그리고 김태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진짜 범인을 잡겠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며. 김태영이 떠난 후 미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아, 너였구나. 분노가 치밀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나한테 죄까지 뒤집어 씌우고 주먹을 쥐었다. 절대 가만 안 둬. 그때 간수가 다시 문을 열었다. 윤미정 씨 석방 결정 났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 조작 의혹으로 재수사 들어갑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다. 경찰의 긴급 수사. 석방된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형사팀이 정아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노트북이 발견됐다. 포렌식팀 불러. 무조건 열어야 해. 노트북 속 폭탄. 3일 후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 폴더명 프로젝트 보험금. 준호 통화 녹음. MP4. 보험사 기계획서.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 CCTV 편집 영상 파일. 완전 계획된 범죄잖아. 통화 녹음의 진실.
2024년 8월 15일 녹음. 정아야, 보험금 타면 돼. 내가 택시 사고로 죽은 척하는 거야. 1억 5천 나와. 해외로 나가서 숨어 있다가 6개월 후 돌아오는 거지. 미친. 부부가 아니라 공범이었어. 보험 사기 계획서. 1단계 가짜 교통사고 연출 더미 인형 사용. 2단계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3단계 준호 해외 도피 후 6개월 뒤 귀국. 예상 수익 1억 5천만 원. 폭탄급 문자 메시지. 2024년 11월 3일 13시 55분 정아 알 수 없는 번호. 완료. 생각보다 쉬웠네. 형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공항에서 체포. 인천공항 전 출입구 봉쇄. 경찰은 정아가 필리핀행 비행기를 타려는 순간 체포했다. 정아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사실 자백. 형사가 블랙박스 녹음을 재생했다. 오빠 미안해. 계획 바꿨어요. 오빠가 죽어야 내가 다 가져. 쿵. 내가 준호 씨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증거야. 진짜 계획. 정아가 자백했다. 준호 씨가 우물쭈물해서. 차라리 진짜로 죽이면 1억 5천이 다 내 거잖아요. 부인한테 죄 뒤집어 씌우면 완벽하고. 법정 선고. 피고인 정아 살인죄 및 증거 조작으로 징역 25년 선고합니다. 쾅. 법정을 나온 미정은 눈물 흘렸다. 여보. 당신도 나쁜 사람이었네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정아의 체포 이후. 정아가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미정은 텅 빈 집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택시 회사 명찰 낡은 지갑 결혼 반지.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말을 잊지 못했다. 사랑했던 30년 배신당한 현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블랙박스를 다시 보다.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이 또 다른 SD카드를 발견했다. 이건 뭐지? 라벨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정에게 마이너스 꼭 봐줘. 남편의 필체였다. 이게 언제? 손이 떨렸다. 노트북에 SD카드를 꽂았다. 폴더가 열렸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파일명 진실. mp4. 재생되는 진실.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이 켜졌다. 어두운 방 안. 택시 아닌 것 같았다. 남편 준호가 카메라를 향해 앉아 있었다. 날짜는 2024년 11월 2일 23시 30분. 사고 전날 밤이었다. 미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난 이미.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었겠지. 미정은 화면을 움켜쥐었다. 여보. 남편의 고백.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나. 큰 실수를 했어. 정아한테 넘어갔어. 보험 사기 같은 미친 짓도 계획했고. 그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오늘 정아한테서 메시지를 받았어. 화면이 전환됐다.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이었다. 정아 준호. 오빠 계획 바꿨어요. 내일 당신 부인도 같이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정아. 무슨 소리야? 미정이는 상관없잖아. 정아 준호. 아줌마가 눈치챘어요. 오늘 통장 뒤지는 거 봤어요. 증거 인멸해야죠. 준호 정아. 미쳤어? 살인까지 하자는 거야. 정아. 이미 늦었어요. 내일 아줌마가 오빠 차에 탈 거예요. 그때 처리할게요. 남편의 결심. 화면이 다시 준호의 얼굴로 돌아왔다. 미정아 나.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30년.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 정아는 날 이용한 거였어. 처음부터. 그가 주먹을 쥐었다. 내일 정아가 너를 해칠 거야. 차에 타자마자.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막을게. 희생의 계획. 난 내일 아침 일부러 정아한테 연락할 거야. 계획대로 하자. 미정이는 내가 차에 태우겠다고. 준호가 쓴 웃음 지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정아 차에 탈 거야. 정아가 날 죽이려 할 때. 그때 블랙박스에 모든 걸 녹화하는 거지.
증거를 남겨서 정아를 감옥에 보낼 거야. 그가 눈물을 흘렸다. 미정아, 미안해. 난 살아남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넌 꼭 살아야 해. 마지막 사랑 고백. 30년간 행복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해준 아침밥 빨아준 양말 같이 본 드라마. 다 기억해. 하나도 안 잊었어.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바보였어. 젊은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미정아 사랑해. 진심으로. 이 말 30년 동안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꼭 전하고 싶었어. 화면이 꺼지기 직전. 이 영상은 택시 숨겨진 블랙박스에 저장해 둘게. 정아가 찾지 못하게. 경찰이 차를 조사하면 분명 발견할 거야. 그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미정아 안녕. 다음 생에는 제대로 사랑할게. 화면이 꺼졌다. 무너지는 미정. 여보. 여보. 미정은 노트북 앞에서 오열했다. 바보. 바보야.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같이 경찰에 가면 됐잖아. 왜 죽어야만 했어? 하지만 알고 있었다. 정아는 이미 계획을 실행하려 했고 남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었다. 정아에게 전달된 진실. 경찰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구치소 조사실에서 정아는 영상을 봤다. 화면 속 준호의 마지막 모습. 정아는 웃었다. 바보 같은 남자. 끝까지 여자한테 휘둘리다 죽었네. 형사가 소리쳤다. 사람이 죽었는데 웃어. 뭐 어때요? 어차피 전 25년 살잖아요. 정아는 냉소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양심 따윈 애초에 없었다. 1년 후. 계절이 4번 바뀌었다. 미정은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가게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남편과 자신이 젊은 시절 찍은 사진. 여보, 오늘도 잘 지내세요? 미정은 매일 아침 사진에 인사했다. 손님 많이 올 것 같아요. 날씨 좋거든요.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다. 택시를 탔을 때 어느 날 병원 가려고 택시를 탔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다. 서울중앙병원이요. 차가 출발했다. 미정은 창밖을 봤다. 그때 기사가 말했다. 손님 혹시 박준호 씨 아세요? 네? 미정이 깜짝 놀라 앞을 봤다. 그분 후배 택시 기사였거든요. 아,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기사가 백미러로 미정을 봤다. 그분 유품 정리하다가 일기장 발견했대요. 일기장이요? 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더라고요. 기사가 읊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미정이와 결혼한 것. 최악의 선택은 그걸 잊고 산 것.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보. 엔딩 마이너스 블랙박스가 남긴 것. 의심은 때로 진실을 가린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도 상대를 지키는 쪽에 서 있다.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 아웃됐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 블랙박스는 사고를 기록하지만 때로는 사랑도 기록한다. 박준호 영면하소서. 윤미정 행복하소서. 의심은 때로 진실을 가린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도 상대를 지키는 쪽에 서 있다.